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인 4색 글로벌 리더십 강의를 맡은 유원식 회장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지난번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습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선진국에서 소위 인재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리더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로 습관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인재상의 변화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는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수많은 외국 리더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참 이건 잘하는구나 라고 느낀 것은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소통은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기업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서 또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소통이 잘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나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직원은 또 생소하게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 내가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했는데 아직도 또 물어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이게 다시 말하면 사실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라는 이야기죠. 소통은 반드시 나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이어져서 서로 공감하는 결론을 내는 것, 그것이 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의 화두는 글로벌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언어 아니겠습니까? 말이 돼야 소통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말이 세계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나라 말이 표준어인가요? 싫든 좋든 싫든 좋든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사람만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언어는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10년은 영어 공부를 하셨죠.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3학년, 고등학교 때 3학년, 대학교 때 4년, 또는 뭐 더 일찍 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어 교육을 10년 이상씩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만 만나면 쭈삣쭈삣하고 주눅이 들고 말이 안 나오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어 교육을 말하기 듣기 교육보다 읽기 쓰기 교육을 더 많이 했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읽기 쓰기 많이 하셨죠? 그런데 말하기 듣기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은 사실은 말하기 듣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저 시험 문제 위주로 읽기 쓰기만 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면 어르신들이 잘 글씨 못 쓰세요. 그리고 맞춤법도 막 틀리시고 읽는 것도 잘 못 읽으시고 그러신데 사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죠? 왜요? 듣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 교육을 할 때 사실은 더 좀 집중해야 되는 게 듣기 말하기가 된 다음에 읽기 쓰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읽기 쓰기만 너무 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말하기 듣기에 대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언어, 이거는 싫든 좋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컬처, 문화입니다. 그 나라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면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되죠.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존경의 표시로 표현한 것이 저쪽 사람들 보기에는 존경이 아니라 나쁜 말을 하는 거로 보여질 수도 있고, 이게 왜 그럴까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그 나라 사람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해외도 좀 많이 나갔다 오고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로 맨 아래 보면 글로벌 매너 얘기를 써놨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잠깐 감사하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입에 그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 또는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대답하는 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어져야지만 우리가 소통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글로벌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언어, 문화, 그리고 글로벌에서 통용되어지는 예의 범절에 대해서 알고 이해해야지만 이 수준 높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이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역량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실력은 성적이 나오는 실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소위 non-formal, informal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실력을 이야기한 거죠. 5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에 보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말하는 게 경쟁력입니다. 말하는 게, 스피치하는 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이게 경쟁력이라는 거죠. 소위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든 얼마나 대화를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것이 이제는 경쟁력의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계실 때 우리 아기들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면 조금 말이 줄어지고, 중학생이 되면 더 줄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 줄고, 대학생이 되면 대화가 단절이고, 이런 스트림으로 가지 않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좀 말하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나요? 수업 시간에 그저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듣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자기가 말하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하는 수업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선진 수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 팀한테 주고 그 팀이 그거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수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도록 수업과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유지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릴 때 밥 먹을 때 얘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혼났잖아요. 복 나간다고. 근데 사실 부모님하고 식사할 때만큼 말하기 좋은 자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여러분, 한국 기자들이 왜 질문을 안 했을까요? 질문하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글로벌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저는 유학을 다녀온 사람도 아니고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영어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끼리 대화할 때에는 어느 때 내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끊고 들어가서 질문을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 기자라 그러면 아마 가시기 전날, 이 기자회견 가시기 전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G20 서밋에 내가 초대받았어. 대단한 영예 아닙니까? 아마 아내한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내가 내일 그 오바마 대통령 연설하는 데 가서 취재해. 아이들한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내일 거기 가서 취재할 거야. 그러고 아마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설령 영어를 못하더라도 써서라도 읽으려고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준비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똑같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아무 말 못하고 앉았을 때가 많습니다. 일단 질문 타이밍을 못 잡겠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하려고 가져간 게 시간이 지나면 딴 사람이 다 물어봤어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그 경험상에 의해본 분명히 질문은 해갔을 거다. 왜 질문을 못했을까? 타이밍을 못 잡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하세요 그랬을 때는 이미 질문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세요 그럴 때는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든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기자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말하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들어왔어요. 사회생활을 합니다. 역시 사회생활 하는데도 말을 잘 못해요. 왜? 말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외국 대통령들 연설하는 거 보면 연설 전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뭐 그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말하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외국인들과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 질문을, 이상한 질문을 해도 그 강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거를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어떤 공부하다가 또는 선생님이 교육하다가 조금 이상한 질문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나요? 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아이는 평생 질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가 권장해야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전혀 엉뚱한 질문이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질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말하고 또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하고 경쟁하는 그네들은 그런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이 말하는 것이 경쟁력의 시대가 됐다는 걸 우리가 꼭 인식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초록색에 보면 협상, 네고시에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협상 능력도 중요한 실력입니다. 그런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지구를 협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서로 윈윈하는 이런 능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게 참 잘 안 돼요. 대화도 연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라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하고 있죠? 싸우고 있죠. 대화가 뭐의 약자입니까? 대놓고 화내는 거. 그게 대화 같이 되어 있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왜 대화를 못할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대화하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진 국가에서는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를 줍니다. 너희들끼리 대화해라. 너희들끼리 이야기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서 발표해라. 우리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들끼리 대화하고 아이들끼리 무슨 공동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그냥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대화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협상력이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저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팀 플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는 조금 성공할 수 있지만 큰 성공을 하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팀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팀 플레이가 되는 거지,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팀 플레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시너지를 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왼쪽에 하늘색을 보면 거기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방법은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뭐 돈 버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사는 방법은 많이 가르쳐 주는데 왜 사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how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남을 도와야 하는지 이런 것이 고전에 다 들어가 있죠. 그 대단한 석학들의 모든 생각들이 고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읽어야죠. 그 오래된 책들이 아직도 읽힌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뭔가 대단한 보석이 숨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설을 통해서든 어떤 책을 통해서든 음악을 통해서든 미술을 통해서든 인문학적 사고가 만들어져야지만 창조적인 사고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하브루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식입니다. 밑에 보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질문, 대화, 토론, 논쟁. 이것이 유대인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아버지하고 손주, 손녀하고도 하브루타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보면, 외국 도서관에 가보면 시끄러운 데가 있고 조용한 데가 있는데 시끄러운 데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하브루타식으로 모든 대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아, 이분들은 이런 역량이 뛰어납니다. 글로벌 리더들은 발표 잘합니다. 글로벌 리더들은 협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분들은 인문학적 사고가 굉장히 머릿속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혼자 독불장군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성공을 해나가고 항상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질문, 토로, 대화,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실력인 세상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 실력을 갖추셔야 되겠죠. 그렇게 키우셔야 되겠죠. 네. 성품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다. 여러분 조금 뭐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의 인간성이 실력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성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와 있죠.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성품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경청을 잘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들 잘해 주시는 거 보니까 다 성품이 좋으신 분들 같으세요.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은 겸손할 것 같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격려도 잘해 주실 것 같고 성품이 좋은 사람은 공감 능력도 뛰어나실 것 같고 또 성품이 좋은 분은 여러분 미소라는 게 성품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딱 서서 보면 어느 분이 성품이 좋으신지 아닌지는 여러분 미소를 띠고 계신지 안 띠고 계신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미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또는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앞에 서 있는 리더가 맨날 이렇게 좀 찌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 리더가 미소 띈 얼굴을 하고 있다. 와닿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신입사원을 뽑을 때 꼭 마지막에 제가 면접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면접을 하고 임원들이 면접을 하고 제가 면접을 하죠. 근데 제가 면접을 할 때 사실 꼭 떨어뜨리려고 면접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면접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장이 면접을 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좀 잘 신경을 쓰겠죠. 두 번째, 그래도 혹시 좀 역량이 안 되는데 뽑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에 꼭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떨어뜨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면접을 할 때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서 느끼는 첫 이미지는 결국 얼굴을 보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굴에 미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시 미소 띈 사람은 대화하는데도 참 수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실력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조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글로 쓴 이력서는 아주 잘 썼습니다. 두껍기도 하고 내용도 좋고요. 읽어보면 완전히 문학가 수준의 이 글을 써놨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왜 내가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3가지로 답하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 아쉽게도 반수가 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글은 그렇게 잘 쓰는데 왜 그거를 내가 왜 여기 들어와야 되는지 이유를 왜 3가지로 정리 못하죠? 그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걸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습관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상한 질문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물어볼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물어볼 질문인데 회장 입장에서 왜 입사하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나요? 저기 이력서에 다 있어요. 그렇게 쓰나요? 아니잖아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연습도 이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품을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다가 제가 2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직이 중요한 성품의 한 요소가 됩니다. 정직. 그리고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성실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품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사회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서 느낀 3가지. 첫 번째, 소통 능력이 참 뛰어나더라. 그리고 이분들은 글로벌 매너에 익숙하고 또 상대방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상대방 국가의 언어까지도 이해해주는 그런 범주에 들어갔더라. 2번째,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력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말하는 학교 실력을 얘기한 게 아니고 발표력, 협상력, 함께 일하는 팀워크의 능력, 그 다음에 인문학에 대한 수준, 그리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트에 대한 이야기, 그 능력을 2번째로 말씀드렸고 3번째로 성품도 이제는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2가지 이야기와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